이기수로 하겠습니다. 자, 잘 시작해 바라면서. 자, 투자 균형입니다. 자, 253페이지 펼쳐주시고요. 투자 균형입니다. 투자 균형은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내가 요구한 것보다 기대가 커요. 투자해야 안 해요? 투자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오세요. 쭉쭉 넘어오시고. 자, 투자 가치랑 시장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 시장 가치는 객관적. 됐죠? 오케이? 투자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의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일로 와보세요. 10억짜리 부동산이었었어요. 시장 가치 얼마? 10억. 맞죠? 자, 우성 아파트 10억이래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 평촌중앙공원에 KTX가 들어온다는 것을. 12억 주고도 사겠죠? 그 뜻이에요. 투자 가치 얼마? 12억이잖아요. 맞죠?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럼 잘 보세요. 뭐가 클 때?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한다. 아까 방금 했던 거는 기대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뭐 한다고요? 투자 선택한다고요. 채택한다고요. 똑같은 거지. 언제 투자를 선택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기대가 크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크면 투자하고. 이건 할 필요 없잖아. 투투 하시면 투투. 기대가 크면 투자하겠지. 맞죠? 맞아요? 우리 애 나중에 의대 갈 것 같아. 학원비 다 때려 부어도 부족하죠. 맞죠? 서울대 갈 것 같아. 학원비 다 때려 붙여. 그죠? 그거잖아요. 기대가 크다.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크다. 투자한다. 끝. 이게 뭐가 어려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거는 여기에만 하나만 별표해 주세요. 여기에만 하나만 별표해 주세요.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무슨 말을 할지 잠깐 봅시다. 자, 보수적 투자자예요. 이 사람 돈 많이 벌길 바래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많이 안 벌어도 된다고 얘기하죠? 왜요? 위험을 많이 안기 싫으니까. 맞죠? 낮은 위험, 낮은 수익. 맞아요? 낮은 위험, 낮은 수익. 되셨죠? 요건 이해하죠, 지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공격적 투자자예요. 얘는 높은 위험, 높은 수익.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세요. 높은 위험, 높은 수익.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요런 게 있어. 자, 여러분, 자, 번지 점프를 합시다. 몇 미터에서? 10m에서 뛰어내립시다. 자,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됐죠? 자, 번지 점프 몇 미터? 10m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공격적 할게요. 여러분 보수적 하세요. 자, 겁이 많은 거죠, 그죠? 겁이 없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10m에서 뛰어내려라고 했었어요. 근데 무엇을 하냐면요, 위험을 높일 거예요. 위험을 높인다고요. 몇 미터에서? 15m에서요. 위험이 똑같이 5m가 증가했어요. 맞죠? 자, 저는 요거 번지점프 10m 뛰면은 얼마 줄게? 1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저는 10m 10만 원 받고 뛰는 거 오케이. 맞죠? 야, 5m 더 높일게. 12만 원 줘도 뛰어내립니다. 왜? 좋아하니까. 공적이니까. 근데 내 목숨이 아까워. 처자식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5m를 높인대요. 물어봅시다. 12만 원에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내 돈 아니니까 해봅시다.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안 뛰어내려요? 1억도 안 돼요? 1억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이래요, 여기가. 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1억이 뛰어내려줘요. 고마워요? 자, 1억.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최대한 위험을 피하고 싶지만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의 증가라면 됐어요? 누가? 보수적인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왜?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감 잡았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더. 자, 내가 감당해야 될 10m라는 위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5m가 같이 증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체계적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위험. 쉽게 설명하면, 이건 기본사가 설명할 건데, 동일하게 위험이 증가했었을 때 돈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보수적. 왜? 내 목숨 아깝다. 왜? 난 보수적이니까. 내 목숨 아깝다.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돈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달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돈을 낮게 달라. 얘는 얼마? 1억. 얘는 얼마? 2만 원. 2만 원 너무하다. 그렇죠?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래서 지문이 얼마나 쉬운지 봐봐요. 지문이 얼마나 쉬운지 봐봐요. 자, 위험이 증가하면 수익도 높아진다. 됐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뭐 때문에? 위험 할증률을 높이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니까요. 그죠? 잘 보세요.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하여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3번. 위험 추구형은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많이 감수한다. 맞죠? 여러분들 주식에 몰빵하는 분들 있죠?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포트폴리오도 안 하고 분산 투자도 안 하고 분할 매수 매도도 안 하고 갑자기 급등하네 한 번에 돈 확 집어넣는 거죠. 굉장한 위험 추구형이에요. 근데 그 위험 왜 감내하려고 해요? 수익이 높으니까 그 뜻이잖아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보세요. 자,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상쇄관계. 자, 상세에다 주치시고요. 옆에다가 비례라고 쓰세요. 비례라고 쓰세요. 서로 맞바꾼다는 소리야.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3번, 4번 묶어주세요. 3번, 4번 묶어주세요. 됐죠? 여기다가 5m씩 추가로 증가, 위험 증가 쓰시면 딱 감이 올 겁니다. 보호소 초야는 얼마? 1억 요구. 얘는 2만 원 요구. 뭔가 서러운데요. 2만 원만 요구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는 아주 쉽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쪽 오세요. 자, 6번입니다. 위험의 처리와 관리 방법. 처리는 몇 가지? 3가지. 관리 몇 가지? 4가지. 됐죠? 처리는 3가지, 관리는 4가지. 됐죠? 자, 그리고 저 보세요. 나 봐봐. 처리는 몇 가지? 3가지. 관리는 몇 가지? 4가지. 자, 관리 옆에다가 보통 회전 이렇게 쓰세요. 보통 회전. 보통 회전 쓰세요. 요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는 확 벌어져요. 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보통
회전. 보통 회전. 따라라라라 회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전한다고요. 아시겠죠? 됐죠? 자, 잘 보세요. 자, 위험을 처리하러 갑시다. 나 위험한 거 안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 위험한 거 안 합니다. 나는 가상화폐도 안 하고요. 주식도 안 하고요. 부동산도 안 합니다. 뭐만 합니까? 적금만 꾸준히 듭니다. 적금만 꾸준히 드는 것을 뭐라는 겁니까? 무위험률에다가만 투자합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진짜 의미의 투자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이거 체크해주세요. 자, 수익은 낮게, 위험은 높게. 이거 정리해주세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수익은 낮게, 위험은 높게. 이런 손님 만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브리핑을 했으나 브리핑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사장님 저기 1년 반 뒤에 지금 계약 3개월 남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3개월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안 겪어봤자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인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사장님 저기 임차 만기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이요. 3개월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손님 있다니까. 그리고 막 사소한 거 팁 잡아서 저기 물 새는데? 막 균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균열 보이지도 않는데 균열 있어 보여요 막 얘기하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보수적 예측 방법. 그러면서 물건 값을 막 깎아. 아시죠? 본인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물건 값을 막 깎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낙관적 확률을 낮추고 비관적 확률을 높여서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비용은 상향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돈 많이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에이씨. 됐죠?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잘 봐. 요거를 글자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글자로. 잘 보세요. 위험 자르고 조정 자르고 할인율. 잘 보세요. 자, 여쭤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송 교수님의 글자의 마법이 나오는 거지. 잘 보세요. 우리 요거 기억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이 뭐였죠? 수요는 없는데 탄력성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량의 변화율이었죠. 이제 붙어야 되겠죠? 수요 량의 변화율. 무엇이 바뀔 때? 가격이 바뀔 때 가격의 변화율.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위험 자르고 조정 자르고 할인율이에요. 잘 보세요. 글자를 봐야 돼. 자, 위험에 따라서 오케이? 할인율을 조정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감 잡았어요 지금? 위험에 따라서 무엇을? 할인율을 조정할게요. 그 뜻이라고요.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을 올려야지. 위험이 높아요. 할인율 조정할게요. 할인율 조정할게요. 할인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정할게요. 높인다고요.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도 높게. 위험이 낮으면 할인율도 낮게. 그 뜻입니다. 글자를 보면서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우린 이것을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오케이? 위험에 따라 할인율을 조정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답 나왔잖아. 요구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의 합인데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니까 어떤 위험이 높아지든 요구 수익률도 높아야 되겠네요. 위험 조정 할인율도 높아져야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보세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이해했죠? 할인율도 높인다.
됐죠? 두 번째,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위험이 높은 투자 대안이에요. 요구 수익률 많이 요구해야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근데 기대 수익률은 가만히 있는데 요구 수익률이 계속 올라와요. 매력 있다 없다? 매력 없다. 가치는 떨어진다. 됐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 5.5%였죠? 맞아요? 4% 요구했죠, 요구 수익률. 근데 어머? 얘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5.2%까지. 매력 있다, 매력 없다? 매력 없어지잖아. 그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올라가면 무엇이다? 가치에 대한 매력은 떨어진다고.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맞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킨다. 위험을 회피한다. 보수적은 수익을 하향 조정한다. 위험을 제거한다. 3번의 별표. 3번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한눈에 보여야 돼요.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한다. 됐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럼 뒤에 볼게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 어떻게? 높게 끝. 이 지문 엄청 많이 틀린 지문이었었어요. 이해됐죠? 자, 관리 방법입니다. 여기 쓰세요. 몇 가지? 4가지. 뭐라고? 보, 통, 회, 전.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회전시켜버린다고요. 위험을 뭐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보, 유. 됐죠? 통, 제, 회피, 전, 가. 됐죠? 위험의 관리 방법 몇 가지? 4가지. 4가지 뭐라고? 보통 회전. 됐죠? 이제 보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첫 번째 보유입니다. 보유. 여러분들 우리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임차인이 내다가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원래 임대인 몫이죠? 그거 왜 모으는 거예요? 나중에 상가에 고장나거나 수리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경우에, 맞죠? 모아놓은 돈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임차인이 내고 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충당금의 설정 준비금 갖고 있는 거,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엘리베이터 나중에 부서질지 몰라, 고장날지 몰라, 건물 외벽 페인트 해야 될지 몰라, 이런 것들. 두 번째는요, 통제입니다. 통제. 위험 통제. 자,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자, 통제 민감도 분석 요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별표 하나만 있어요. 자, 설명드릴 거예요, 밑에서. 위험의 통제. 자, 세 번째는요, 회피예요. 회피. 얘는 위험한 거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한 짓 안 하는 거예요. 뭐에다가만 투자해요?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넣는 거예요. 예금. 똑같은 말이지, 아까. 이해됐죠, 지금? 자, 그리고 전가예요. 전가. 전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떠넘기는 거. 맞죠? 떠넘기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자, 내 건물주야. 어머,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네. 그러면은 재산세를 가지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에 재산세를 100만 원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건물 앞에 있다가 임차인이 들어온 걸 보면서 말을 걸어요. 말을 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관리비 한 5만 원만 좀 더 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시키는 거. 그럼 얘기해야 되겠죠. 위험 전가하지 마세요. 딱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 다 그거예요.
맞죠? 경제적 위험이나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선분양제도 알죠? 선분양제도. 내 집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뭐 보고 돈 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맞죠? 야, 집도 없는데 샘플 하나 보고 돈 거는 거네요?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노나는 거죠.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가 왜 그걸 덥석 무는 줄 아세요? 처음에 돈 다 안 내도 되거든. 계약금만 내도 되거든. 2년 뒤에 중도금 내고 2년 뒤에 잔금 만들어지겠지 이러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오잖아, 선분양제도. 자기네들이 자금 조달해야 될 역량이 안 되니까 그걸 떠넘기는 거지, 수요자한테. 계약금 내고 가세요. 집은 3년 뒤에 드립니다. 됐죠?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의 관리 방법 몇 가지? 4가지. 보통 회전이었습니다. 됐죠? 자, 보통 회전 말씀드렸고요. 자, 이쪽 와보세요. 아까 우리 위험의 통제해 보면서 이거 민감도 분석 이거 봤죠? 민감도 분석. 얘가 되게 유행인데 잘 보세요. 민감도 분석.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 요소를 바꿀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위험의 통제.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들어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내가 이런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 샀어요. 오케이? 그래서 건물 관리인을 2명 둔 거예요. 오케이? 월급 얼마? 2분 월급 500만 원. 현실성 굉장히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오케이? 투입 요소 관리인 2명. 요거 뭐 투자한 거예요? 영업? 경비 투자한 거죠. 맞죠? 안 써도 돼요. 설명드리면 돼요. 얼마? 500만 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 요거 들어두세요. 순 현재 가치.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자, 어쨌든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얼마 벌었다? 1000만 원 번 거예요. 됐죠? 그러면 5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네요. 500만 원 남았네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야, 이 건물 관리하는데 관리인 2명 필요 없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을 잘랐어요. 관리인 몇 명? 1명. 자, 영업 경비가 바뀌었죠? 얼마? 250만 원. 맞죠? 근데 그랬더니 건물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되고 입출입이 안 되고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가치가 확 줄어든 거예요. 가치가 얼마로? 500만 원으로.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관리인 이거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보는 거예요. 얼만큼 민감하니 그 뜻이에요. 잘 보세요.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남편분께 옆에서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꼬집는 게 뭐? 투입 요소. 됐죠? 근데 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꼬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민감하면은 꼬집으면 안 돼요. 왜? 위험하니까. 됐죠? 근데 꼬집었는데 곰같이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민감하죠? 다음에 또 꼬집어요? 안 꼬집어요? 다음에 또 꼬집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뭐냐면요, 내가 투입했을 때 경비가 많이 변하거나 손해보는 것들을 잘 통제하셔야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이해했죠 지금? 그래서
관리인을 줄이면은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왜? 얘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됐죠? 이해하셨죠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 요소 뭐다? 영업비용. 뭐 관리인 줄이는 거 바꿀 때 결과치, 가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보라고요. 그래서 영업 경비 중에서도 관리인 비용은 인건비는 줄이면 안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럴 수가 있겠지. 자, 다시 한 번만 더. 투입 요소예요. 결과치예요. 야, 내가 조경 나무 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200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근데 이거를 100만 원치밖에 안 심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든 말든 가치가 안 바뀐다고요. 맞죠? 얘는 줄여야 되겠지. 이 뜻이에요.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을 통제하세요. 잘 관리하세요. 그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 있는 남편분 그리고 아내분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그냥 꽂아보세요. 엄마 오늘 배웠다. 투입 요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감하네 안 할게 라고 하시고요. 꼬집었을 때 하면은 다음에 또 봐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준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집중 관리하세요. 그래서 위험을 통제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한 투자 아니니까는 더 꼬집으면 안 된다. 됐죠? 괜히 잘못 꼬집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됐죠? 자, 흡수율 분석은 얼마나 팔렸는가. 자, 이쪽 와보세요.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추세를 파악한다. 옆에 쓸게요. 자, 저 보세요. 자, 봐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흡수해 주냐 그 뜻이에요. 근데 얘의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요. 미래를 예측한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흡수율 분석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지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겠니? 한마디 정리할 수 있죠. 팔리겠니? 맞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게 흡수율 분석이에요. 왜 틀려서 오는 거야? 민감도 분석은 꼬집었을 때 화 많이 내면 민감하니까 통제해야 되겠죠. 흡수율 분석은 뭐예요? 야, 이거 공급하면 팔리겠니? 그 뜻이에요. 이거랑 비교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교수님, 야, 그거 팔렸냐? 뭐예요? 팔렸냐 아니에요? 팔리겠니? 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아시겠죠? 가끔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교수님, 팔렸냐? 뭐예요? 팔렸냐? 그게 아니에요. 팔렸냐? 아니에요? 야, 이거 지어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으면 앞으로 팔리겠니? 흡수율 분석 왜 한다고요?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한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팔리겠니? 팔렸냐? 아니에요. 아시겠죠? 미치겠어요. 팔렸냐는 과거잖아, 과거.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 왜 한다고요?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한다고요. 짧은 말로 하면 뭔데? 팔리겠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자, 쭉쭉 넘어오세요. 쭉쭉 넘어오세요. 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근데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이거 알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기억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집중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무엇을 줄이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왜? 제거할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이니까요. 맞죠?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봐봐요. 체계적 위험 아까 했죠? 뭐였어요? 이자율 변동 등, 그쵸? 전쟁 이런 것들, 그죠? 맞아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자, 줄이기 들어갑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몰빵한다, 안 한다? 몰빵하면 안 된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다. 상가가 망해도 집에서 월세 잘 나온다. 맞죠? 자, 세 번째. 공장 부지 사서 공장 잘 돌아갈 때 팔아 먹는다, 운영한다. 맞죠? 그리고 토지 산다. 등등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만 이만큼 많은데 주식도 넣고 가상화폐도 넣고 적금도 넣고 ETF도 들어가고 연금도 들어가고 맞죠? 그래서 한 가지가 요동칠 때 나머지 한 가지가 위험을 좀 줄여주는 거죠. 이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 똑같지? 기대 수익률은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고 더한다. 끝. 이 똑같은 문제인데 왜 그러는 거죠? 곱하고 더한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얻는다. 위험을 나눔으로써. 됐죠? 자,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맞죠? 아까 상업용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투자하고 공장도 투자하고 토지도 하고 가상화폐도 하고 연금도 하고 주식도 넣고 그렇죠? 해외 주식도 하고 그죠? 할수록 무엇이 감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 아시겠죠?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제가 B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B 보이면 피하세요 이런 것들. B 보이면은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비탄력. 돈을 많이 벌려면 비탄력적 제품은 싸게 비싸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B라는 글자 딱 그 한 글자로 문제를 다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개별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다라는 겁니다. 산술 평균할 리가 없겠죠. 가중 평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 산술 평균은 똑같이 나누는 거.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와 주세요. 자, 요 두 문제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쭉쭉 넘어가세요. 곱던데 뭐가 어려워. 자, 포트폴리오 효과 여기에 체크. 4번에 발표해 주세요. 4번에 발표해 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설명드릴 겁니다. 아까 넘어갔던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상관 계수. 됐어요? 자, 포트폴리오 상관 계수입니다. 요것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첫 번째는요. 뭐가 되냐면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위험 제거 효과 있다 없다? 위험 제거 효과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몰빵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 개 몰빵. 됐어요? 두 번째는 양수예요. 양수. 플러스 관계. 됐어요? 그래서 얘는 유사한 것끼리 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위험 제거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음수예요. 음수. 얘는 반대 방향끼리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들으시면 됩니다. 위험 제거 효과가 있고 효과가 커요, 작아요? 크겠지. 분산했잖아. 됐어요? 자, 마지막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때마다 위험 제거 효과가 최대가 되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중요해요. 무슨 위험을 줄인 거예요? 체계, 비체계. 그렇지.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0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감 잡았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이제 와보세요. 자, 밑에 거 3개는 효과가 있어요. 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와보세요. 나 봐봐. 자, 왼손 꺼내봐요. 왼손 이렇게. 자, 이렇게 엄지손을 안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3, 4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봐요. 3개는 붙여야지. 3, 4 포트폴리오. 됐어요? 그거 알아요? 룰라 노래 알아요? 3, 4 알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나오면 이렇게 3, 4 포트폴리오. 3개는 효과 있고, 얘는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없다. 효과 없는 게 뭔데? 플러스 1. 맞죠? 자, 잘 보세요. 3, 4 포트폴리오. 플러스 1일 때 효과 없어요. 나머지 3개는 효과 있어요. 잘 보세요. 효과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작고요. 그 다음은 반대 방향 움직이는 효과가 크고요.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집에서 하세요. 아시겠죠? 가면서 3, 4 포트폴리오 효과. 플러스 1일 때 효과 없고, 나머지 3개 효과가 있는데 같은 방향 움직일 때 효과가 작고, 반대 방향 움직일 때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구체적 설명. 얘는 몰빵하는 거예요. 감 잡았죠? 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사는 거예요. 둘 다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얘는 하나는 삼성전자를 사지만 하나는 예금 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얘는 돈이 무한정 있어서 무한정 자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있을 수가 없겠죠. 아시겠죠? 왜? 돈이 무한정 없잖아요. 우리는. 있으면 좀 빌려줘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분산 투자할 만큼 돈이 많은 경우에 위험을 제로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알죠? 그 홈페이지 가보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셔서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 생각치면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근데 국내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 뜻이에요. 왜? 걔네는 손해나면 큰일 나거든요. 수익률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3번째인가 4번째로 큰 투자 업체이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걔네가 이번에 내년부터 부동산 투자한다잖아요. 국내 부동산 투자한다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걔네는 위험을 안을 리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시면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3, 4 포트폴리오 3개 효과 있고 플러스일 때 효과 없다. 맞죠? 3개 효과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효과가 작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 불다가 나오면 이렇게 할 거예요. 3, 4 포트폴리오 체크 끝. 이렇게. 아시겠죠? 손 모양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3, 4 포트폴리오.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 서로 유사함으로 효과가 적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서로 다름으로 분산 효과가 크다. 플러스일 때는 위험은 감소되지 않고 마이너스일 때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마이너스 1로 만든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어주세요.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를 갖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이 사도 위험 분산 효과는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분산 투자의 효과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커진다라는 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사야 효과는 커진다. 마이너스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는 커진다.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었어요. 자, 밑에 거 3개 묶어주세요. 효과 있다. 얘는 효과 없다. 이렇게 체크. 됐어요? 이해하셨죠, 지금? 네. 자, 4번에 하나만 체크. 얘를 드디어 물어봤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기다가 개념 잡아볼게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평균이 뭐라 그랬죠? 평균이 뭐라 그랬죠? 수익. 그렇지. 분산 혹은 표준 편차가 뭐라 그랬죠? 위험. 됐죠?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두 가지예요. 수익이 같을 경우. 설명만 들으시면 됩니다. 수익이 같을 경우. 위험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위험이 낮은 경우, 위험이 작은 경우. 됐죠? 위험이 같을 경우 수익은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경우. 얘네가 선택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린다. 선택받는 것이 나머지 것들 다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감 잡았어요, 지금? 자, 그럼 다시 잡아보죠.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이쪽 와보세요. 자, 나머지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볼 겁니다. C와 E죠. 맞아요? 뭐가 같아요? 수익이 같죠? 자, 잘 보세요. 수익이 같은 경우 뭐예요? C와 E죠. 맞아요? 근데 E의 위험은 여기고요. C의 위험은 여기네요. 이해했죠? 무엇을 선택해요? C를 선택하고 E는 버린다 그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C가 E를 지배한다라는 소리라고요. 감 잡았어요 지금? 됐죠? 자, 그럼 반대로. 자,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눈빛이 좋아요 지금. 눈빛이 지금 반짝반짝했어. 자, C와 D를 비교해 볼게요. 무엇은 같아요? 위험은 같죠? 위험이 같을 경우 무엇이 C와 D가 감 잡았죠 이제? 자, 뭐가 달라요? 수익이 다르네요. 맞죠? C의 수익이 더 높네요. 그러면 역시나 C를
하고 D는 뭐 한다고요? 버린다. 감 잡았어요? 이게 C가 D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버려진다 라는 뜻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거 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 뜻이에요. 기승전결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이왕이면 다홍치마, 평균분산, 지배원리.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수익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것이 선택받고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 버려진다는 게 뭐예요? C가 나머지를 지배한다. 그 뜻이 되겠죠. 감 잡았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죠? 자, 이쪽으로 볼게요. 이걸 이해하면 이게 다 보인다니까 갑자기. 자, 분산이 같아요. 가장 큰 평균 수익률을 갖는 투자하니 다른 것을 지배한다. 끝. 동일 위험, 가장 큰 수익률.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위험은 작아야 된다. 투자안을 지배한다. 끝. 1번, 2번 묶어주세요. 자, 3번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경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동일한 수익에서 낮은 위험 자르고요. 동일한 위험에서 높은 수익의 자산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의 효율적 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점, 위험이 가장 낮은 점, 그 뜻이란 소리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평균, 들으세요.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른, 맞죠? 뭐? 동일한 수익에서 낮은 위험, 동일한 위험에서 높은 수익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다른 점이라고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린 그것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뭐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점이 모인 거니까 집합이 되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점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효율적 전선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모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됐죠? 그 모인 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A에서부터 B까지라고요.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 이렇게 효율적 전선인 거예요. 됐죠? 효율적 전선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요거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세요. 자,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맞아요? 비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크다면이죠. 맞아요? 무엇을 선호하겠어요? A를 선호한다. 됐죠? 2번 할 수 있겠죠? 3, 4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동일한 수익이라면 낮은 위험, 동일한 위험이라면 높은 수익.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평균 분산법 한 개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위험이 됐건 수익이 됐건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동일한 게 없으면요, 뭐 써야 돼요? 동일한 게 없어요.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르대요. 그때 뭐 쓴다고? 변이계수 쓴다고. 옆에 쓰시면 돼요. 동일한 게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쓴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대안 A가 수익도 큰데 위험도 큰 경우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의사결정할 수가 없다. 1번만 체크해 주세요. 변이계수. 아까 우리 기억나요? 변이계수는 무엇으로 나눈 값이었죠? 수익을? 위험을. 위에 있잖아, 위에. 아까 했잖아, 위에 있으니까 뭐? 위험. 밑에 있으니까 뭐? 수익.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수익. 됐죠? 그래서 했잖아. 변, 위에는 위, 아래는 수. 아시겠죠? 위에는 윌이 아닙니다. 위에는 위험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세요. 2번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효율적 전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무차별 곡선 할 거예요. 무차별 곡선. 아까 우리 번지점프 기억나요? 번지점프. 그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무차별 곡선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